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 250회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250회라는 숫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 같아서 일단은 뭐 나름 자축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열흘 동안 사실 굉장히 데일리 방송을 하면서 빠르게 회사를 쌓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월까지는 좀 데일리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2월까지는 제가 생업이 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경주에서 녹음하는 세 번째 이제 녹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간단한 소식 3개 정도 준비했는데, 피터스 선수가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배성근, 배성근 선수가 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또 약간 회자가 됐었는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또 야구로서도 잘해야 되니까 배성근 선수의 각오가 담긴 인터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착한 형, 야구 잘하는 형 전준우, 이렇게 또 새 시즌을 앞두고 또 구장도 바뀌고 구장이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또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주축 고참으로서 또 항상 많은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준우 선수인데, 또 관련된 전준우 선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터스 선수 얘기부터 하자면은, 일단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입국을 했고 19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피터스 선수에 대해서는 앞에도 제가 얘기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자세한 성적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마이너리그 5시즌 성적 통산 2할 6푼 6리 타율 504만타 96홈런 294점 OPS 0.848을 기록을 했다 정도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다른 거보다 저는 부부 동반으로 입국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면 항상 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한국 적응 문제, 그러니까 이 낯선 타국에, 특히 이제 문화가 전혀 다른 이 아시아권에 처음 온 경우에는 사실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원래 있는 그런 이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데, 피터스 선수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인터뷰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쾌활한 스타일로 보여가지고 그런 걱정은 좀 많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국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그 기사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막 굉장히 막 그 손도 막 V자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쾌활하고 좀 당당한 모습, 이런 게 보여가지고 심리적으로 막 걱정이 많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한국 적응에는 막 그렇게 어려움이 느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자유로울 것 같고, 앞에 또 한국에서 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도 가지고 가면 또 좋겠죠. 네, 아무튼 피터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앞으로의 캠프에서 그런 모습, 앞으로 또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정말 덩치가 크네요. 예, 정말 키도 크고, 일단 피터스 선수가 굉장히 또 미남이에요.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슈퍼맨처럼 생겼어요. 네, 느낌이 그 원조 슈퍼맨이 그 고 크리스토퍼 리브 배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굉장히 선이 굵은 약간 미남 스타일이라서 야구만 잘하면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터스 선수 소식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이 이제 배성근 선수 소식인데, 배성근 선수가 사실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외모적인 그런 스타일도 그렇게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구 사람이네요. 예, 대구 사람인데, 네, 그 선행을 한 게 했습니다. 그 최근에 길 잃은 강아지를 주인을 찾아줬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배성근 선수 본인도 대구에서 이제 강아지 2마리 본가시 키우고 있는 그런 애견인으로 유명한데, 사건인 즉슨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김해 상동구장으로 기술훈련을 가기 위해서 추위에 떠는, 이제 기술훈련으로 가기 전에 마침 그 강아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자기 이제 SNS하고 자주 접속하는 유기견 관련 사이트에도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성근 선수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유기견입니다. 부모님부터 강아족들까지 다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이게 크게 알려져 버렸네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찾아주고 싶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로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유격수 경쟁을 다 아시겠지만 하고 있지만 일단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난 시즌 34경기로 유격수를 나가면서 사실 마차도 선수 다음으로 많은 출장 기회를 받았는데 마차도 선수한테 아무래도 배운 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도 선수에 대해서 사실 그보다 좋은 스승이 또 어디 있나 마차도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좋은 경험이 됐다면서 기본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차도에게 배운 것은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차도가 자주 하던 말이 타구를 정확히 잡고 1루수 밑을 뚫어버리기사로 뚫어버리기사로 이렇게 던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플레이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수들보다 캐치볼에 더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매일 하면서 자기 것으로 쌓인 듯 했습니다라고 마차도 선수한테 이렇게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타구를 정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공을 뚫어버리기 기술로 던져라. 그러니까 1루에 그냥 미치는 정도로 던지는 게 아니고 1루수를 뛰고 지나갈 정도 던져야지 이제 공이 더 빠르게 가니까요. 그리고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루로 뛸 때도 1루에서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외야까지 뛴다는 생각으로 뛰어가야지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법이라서 이런 얘기를 마차도 선수가 잘해준 것 같고 본인의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 벤치에 앉아있을 때부터 시즌이 끝난 뒤 개인 훈련을 하면서 우리 팀에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주전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 팀에 보탬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는 대호 선배님이나 준우 선배님, 치용이 형처럼 잘 친 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루였습니다. 내가 많이 뛰면 팀의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서튼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야구에도 부합하는 것 같고요 라고 이제 얘기를 남겼고 출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서 많이 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자신 있고 타석에서 상대 투수와 끈질기게 승부하면 본인에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 사직 외야가 넓어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홈런 타자가 아니고 좌중간이나 우중간으로 타구를 빠뜨리고 2루 3루에 노리는 게 내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정훈 선수가 체격도 그렇고 장타자는 아니니까요. 본인이 그런 좀 스피드 있는 그걸 살려가지고 2루나 3루를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는 말한 것처럼 이제 구장이 커지면은 이제 좌중간, 우중간 갈랐을 때 이제 좀 더 굴러가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장타를 만들어내기 오히려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배성근 선수 8시 반부터 이제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개인 훈련을 빨리 시작을 했고 마무리 훈련 끝나고 바로 개인 훈련에 돌입했다면서 유격수가 되는 것도 목표긴 하지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강팀이 돼야 한다. 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제가 잘하면 롯데가 강팀인 겁니다. 라고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지금 팀의 가장 큰 구멍이 사실 유격수하고 우익수 포지션인데 배성근 선수가 정말 잘해가지고 잘하는 유격수로 자리를 잡아주면 우리 팀이 강팀이 되겠죠. 사실 방망이는 지난 시즌 타율이 1위였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방어율이 평균 자책이 꼴찌였는데 구장 키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멍 포지션, 가장 큰 구멍 포지션 2개 이것을 메우면은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의 기운이 계속 되길 바라는 것인지라고 이제 기사에서 물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야구도 잘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냐. 꼭 신봉기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어보고 싶다면서 본인의 사실 올 시즌이 배성근 선수는 정말 중요한 시즌임은 사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얘기 같아서 본인도 이런 좋은 일로도 주목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팀의 주전 유격수를 하고 싶고 욕심이 있을 거고 배성근 선수도 벌써 95년생이에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95년생이면은 벌써 28살이고 경쟁을 하고 있는 김민수 선수 김민수 선수는 98년생으로서 조금 더 어린데 김민수 선수는 그래도 군필 98년생이니까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 이제 24살이니까 25살이니까 근데 배성근 선수는 28살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절박하면 배성근 선수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배성근 선수 얘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 소식 전해드릴 텐데
일단 홈런에 대해 가지고 구장이 커지면서 홈런이 줄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전준우 선수는 의식해서 크게 친다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홈런이라면서, 힘을 빼고 정확히 치다 보면은 좋은 타구가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만 찾으면은 예전처럼 20, 30홈런 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홈런이 많이 줄긴 했어요. 전준우 선수가 홈런이 줄어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장타가 준 건 사실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2루타를 46개나 쳤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홈런은 7개로 좀 줄긴 했지만 2루타를 46개나 쳤기 때문에 장타가 줄었다고 보는 건 조금 이제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홈런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죠? 2루타도 장타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인터뷰에서 좀 감명 깊은 거는 확실히 팀의 그런 주장이자 큰 형으로서 정말 이 선수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프로 정신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구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팀의 뜬공 투수가 많아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구장을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 이제 손아섭 선수가 떠나면서, 아섭이가 떠난 만큼 올 시즌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남은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면서, 후배들이 손아섭이 떠난 자리를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섭이만큼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은 가역에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팀에 헌신을 하고, 사실 FA 때 워낙에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적은 돈에 남아줬기 때문에 팬들이 정말 착한 형이다, 아니면 사기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조준 선수 본인은 착한 형보다는 야구 잘하는 형으로 불리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고요. 다만 팬들로부터 자이언츠의 심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분한 표현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팬들에겐 제가 고침이지만은 젊은 선수들처럼 열심히 뛰면서 활약을 보여줘야지 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뛸 생각이라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준우 선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뛰고, 정말 젊은 선수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나 그런 과분한 칭찬이고 그런 얘기 항상 해서 정말 최고의 선수이자 최고의 남자가 아닌가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퇴근길 인터뷰에서 자이언츠 TV 선수들한테 남편감으로 여동생이 있다면은 남편으로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했을 때 전준우 선수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뭐 워낙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멋있는 형, 멋있는 선수, 멋있는 남자로서, 멋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좀 귀감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 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뭐 농구 속에서를 하는 얘기지만 정말 롯데 그룹에서 광고라도 몇 개 좀 줘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은 거의 요즘 시세라고 보면 반값에 남아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그런 대우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유니폼을 사면은 전준우 선수 마킹을 하면은 선수한테 10,000원인가 돌아간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조금 보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34억도 큰 돈이지만 다른 선수도 이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인데, 워낙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받았다 보니까 안 아쉬우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팬들이 또 많은 사랑으로 좀 채워주면은 더 전준우 선수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50회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루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딩 포즈 좀 바꿔보겠습니다. 야구 방송이니까 좀 치는 걸로 해볼게요. 자,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